부동산 간단 부간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유입니다. 집값 잡는다더니 더 올랐다. 왜 부동산 대책은 반복해서 실패할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은 공급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규제 중심으로 시장을 억제한 데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부족이 집값 폭등을 부추긴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규제 위주의 정책은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고 다주택자 중심의 수요만 억제하려다 결국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지적입니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 대책 발표에도 실제 공급이 늦어졌고 이는 전세난과 매매가 상승을 동시에 유발했습니다. 지금의 정부 또한 유사한 실수를 반복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서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와 민간 공급 확대 등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과 강남권의 아파트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고 이로 인해 전세난과 매매가 상승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한 구조적 해법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실제로 정책 전환에 실패한 지역일수록 집값이 더 많이 오른 경향이 있다는 지도와 데이터 분석. 집값 뛰자 연금보다 매각? 주택연금 가입 급감한 이유는 5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23.8% 감소했습니다. 4월 1,528건에서 5월 1,164건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집값이 오르자 연금보다는 매각을 통한 시세 차익을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중도 해지 사례도 증가했습니다. 5월 해지 건수는 179건으로 전달 대비 10.5% 증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던 고령층조차 팔면 더 남는다는 판단에 따라 가입을 미루거나 해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 신호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성수 넘본다. 자양사동에 3,000 가구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뜬다. 서울 자양사동에 약 3만 가구 규모의 49층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는 신통기획이 도입된 지 2년 6개월 만의 성과로 성수전략정비구역과 인접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양역 인근 약 13만 평방미터 부지가 재개발 대상이며 교통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특히 기존 저층 주택가가 대단지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GS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한편 대구 수성구, 대구범어 아이파크 2차는 75.2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2억 원 저렴한 것이 높은 관심의 배경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울의 중심인 성수 인근 자양동이 대규모 고층 주거지로 개발되면서 동서울 지역의 부동산 지형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지방에서도 분양가가 저렴한 단지엔 여전히 치열한 청약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막히자 거래도 멈췄다. 분양권 시장 80% 급감. 무슨 일? 6월 27일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서울 분양권 거래량이 80% 급감했습니다. 규제 전 13일간 23건이 거래되었으나 규제 후 13일간은 고작 4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규제는 분양권 전매 시 매수자까지도 대출 제한을 적용한 것으로 특히 6억 원 초과 분양권에는 사실상 대출이 막히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습니다. 양도세 부담도 증가했습니다. 좀 전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국세청 시세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12억 원, 실거래가 17억 원인 경우 차익 5억 원에 대해 66%의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은 투자 수요 감소와 분양권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대출이 어렵고 세금 부담이 커지자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이번 규제가 매수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분양권 거래 자체를 급격히 위축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전반의 위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사도 못 간다. 대출 갈아타기도 막혀. 타행 주담대. 한도는 고작 1억 원. 6월 27일 대출 규제 이후 동일 은행 대출만 허용되고 타행 대환은 1억 원 한도로 제한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커졌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것조차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대환 제한으로 인해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없는 그린의 벽이 형성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존 대출 금리가 높은 차주는 더 좋은 조건으로 옮기고 싶어도 실제 선택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대환 대출 금리는 대부분 4~5% 수준으로 올라간 반면 다른 조건에 유리한 대출 상품으로 이동하는 데 제약이 크고 특히 서민 전용 대출 상품은 아예 타행으로 갈아탈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6조 2,500억 원으로 전월보다 큰 폭 증가했고 이는 규제 시행 전 대출 수요가 몰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금융당국은 자금 경로 변경은 가능하나 규정 변경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규제가 완화되기 어려울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특히 눈여겨볼 점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실수요자의 대출 갈아타기조차 어렵게 만들면서 실질적인 금융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쿄엔 몰리고 서울은 비고. 서울 오피스, 왜 기업들이 떠날까? 도쿄, 뉴욕, 런던 등 주요 도시들은 첨단 신축 오피스를 앞세워 글로벌 기업 유치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맞춤형, 친환경 에너지 건물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도심 오피스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38% 이상으로 도심 내 신축 오피스 비중은 1.7%에 불과합니다. 이는 강남,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오피스 공실률은 강남권 4.44%, 여의도권 5.32%, 도심권 3.85%로 낮은 편이지만 이는 신축보다 저렴한 임대료 때문이고 글로벌 기준으로는 경쟁력이 약하다는 평가입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선 플라이트 투 퀄리티, 좋은 건물로 이동, 트렌드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서울은 정주 환경, 편의시설, 업무 효율성 면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서울 도심의 노후 오피스 비중이 높아질수록 첨단 기업의 유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도시 경쟁력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경제 활력과 직결된 이슈로 해석됩니다. 비싼 집은 부담. 중저가 급매물로 눈 돌리는 실수요자들. 6. 27 대출 규제로 인해 고가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자 실수요자들은 대출 부담이 덜한 중저가 아파트나 급매물 위주로 시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는 관망세, 반면 경기, 인천의 6억 원 이하 실거주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9억 8천만 원 수준으로 6억 원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기 때문에 6억 이하 급매물이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 매매 가격 지수는 여전히 상승세지만 강남, 용산, 마포, 성동 등 고가 주택 거래는 뚜렷한 둔화 조짐이 있으며 대신 수도권 외곽,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거래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하반기 이후 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정부 정책 변화와 금리 동향에 주목하면서 실거주 중심 전략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사에서는 급매물 플러스 중저가 조합이 현 시점에서 실수요자들에게 중요한 전략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강남 재건축 설계 대결. 삼성은 조망, 대우는 프라이버시, 승부수. 삼성물산은 자연 조망 극대화를 위한 설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재천, 탄천, 대모산 등의 조망을 고려해 동간 간격을 최대 43m까지 확보하고 기존보다 2배 넓은 배치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실내 개방감을 강조하고 최고 27.7m 천장고, 펜트하우스 3.12m 천장 등 차별화된 공간 설계를 강조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사생활 보호와 개인 공간 확보를 특화 설계의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층별 한가구 1전용 엘리베이터, 프라이빗 엘리베이터를 통해 전용 84평방미터 이상 세대는 엘리베이터를 독립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지하, 지상 엘리베이터 홀 분리, 사우나, GDR 골프 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도 강화합니다. 두 건설사 모두 고급화 전략을 통해 수주에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설계에 참여한 프랑스 건축가 장필립 빌모트가 설계에 참여한 점도 주목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수주전이 단순한 시공 능력보다는 입주민의 삶의 질과 프라이버시, 조망권 등 고급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설계 대결이라는 점입니다. 현금만 있으면 시세 차익 4억, 무순위 죽죽, 다시 불붙나.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청약에 101.5대 1의 경쟁률이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전용 84평방미터 분양가가 약 12억 5천만 원 수준인데 인근 시세는 14억 원 이상이어서 4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작용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6월 27일 이후 공급된 단지들부터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실거주 요건이 없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며 추첨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전세대출도 불가능하고 대출 한도도 줄어든 상황이지만 현금이 충분한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특히 전용 84평방미터 기준 약 7, 8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구로구, 성동구 등에서 진행된 무순위 청약 단지들도 경쟁률 80에서 100대 1 이상을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10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은 시세 차익을 노린 죽죽 청약에 적극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규제와 시장 기대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대출 규제 피해 갔다. 성숙, 영등포 청약 광풍. 688대 1까지 폭발. 서울 성동구 오텔르에포레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무려 688.1대 1을 기록하며 전국 최고 흥행을 나타냈습니다. 전용 84평방미터에 331세대 모집에 22만 7천 명이 몰렸습니다. 분양가는 11억 16억 원대로 시세보다 23억 원 저렴한 수준입니다. 영등포구 리버젠트 푸르지오 역시 191.3대 1의 경쟁률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전용 59평방미터의 경우 1200가구 모집에 22만 명이 몰렸습니다. 대구 버머 아이파크 2차는 75.2대 1, 경기 평택, 대전 등은 미달 사례도 발생해 지역별 청약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청약 열풍의 공통점은 6, 27 대출 규제 적용을 피한 단지라는 점입니다. 재당첨 제한이나 실거주 요건이 없고 전매 제한도 짧은 단지들의 수요가 집중되면서 서울 인기 지역에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 플러스 시세 차익 기대 심리가 결합되며 단기적 과열이 나타났지만 건설사들의 공급 시기 조절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청약 시장에서도 규제 회피와 시세 차익 기대가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서울과 지방의 온도차가 확연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독 좀